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성훈입니다. 총 4건의 논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편집하고 왜곡해도 거대한 범죄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비루한 녹취쇼를 들고 나와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박상영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는 강압수사 정황이 아니라 앞뒤 맥락을 도려낸 전형적인 악마의 편집으로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저급한 공작 정치에 불과합니다. 대북 송금의 검은 돈줄이 드러나자 다급해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먼저 검찰에 선처를 구걸하며 던진 읍소를 회유라 우기는 것은 죄를 지은 자가 도리어 수사기관을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비열한 프레임 전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고 이화영이 종범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이 그렇게나 두렵습니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기업 자금을 동원한 사건에서 최종 책임자가 주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주범입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세우고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모습은 사법 질서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오염된 녹취를 들고 나온 인물의 면면입니다. 통화 당사자인 서민석 변호사는 현재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인물로 당내 비판을 한몸에 받던 자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돌연 짜집기 녹취의 주연으로 등장한 배경은 공천을 받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씻어내고 구걸하기 위한 추악한 몸부림이며 사실상 공천 뇌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한 인물로 당내 비판을 한몸에 받던 자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돌연 짜깁기 녹취의 주연으로 등장한 배경은 공천을 받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씻어내고 자리를 구걸하기 위한 추악한 몸부림이며 사실상 공천 뇌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편집하고 왜곡해도 대북 송금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종착지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이 비겁한 녹취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양치기 소년식 선동에 속지 않습니다. 사법부를 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한다고 해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죄의 실체까지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민주당의 짜깁기 기술보다 강합니다. 이제는 추악한 정치 공작을 멈추고 법과 사실 앞에 정면으로 서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조는 외면하고 조작 기소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민주당.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에 하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비롯해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일당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외면하던 민주당이 7,300억 원대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린 대장동 일당의 면죄부를 위해 판을 깔아주겠다는 발상은 국회를 스스로 희화화하는 자해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법 농락 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국정조사는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 방탄일 뿐이며 국회를 권력의 견제장치가 아닌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약탈해 소수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돈잔치를 열어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패 범죄입니다. 그 핵심 인물들을 국회 증인석에 앉혀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를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의 범주를 벗어납니다. 범죄 의혹의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무대가 국회라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이중잣대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정치 탄압으로 몰아붙이고 유리한 증언만 진실이라 우기는 이중잣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장치이지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를 정치적 법정으로 만들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한 권력의 폭주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훼손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입니다. 국정조사는 진실을 밝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작기소 국조는 진실을 덮으려는 연막에 불과하며 전형적인 권력형 자기면제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계산을 내려놓고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이십시오. 민주당이 국회를 사법 방해의 도구로 전락시킨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대가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감축, 뒤로는 증액, 최대 800조 빚잔치로 나라 곳간 거덜내겠다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두고 벌써부터 국민을 현혹하는 숫자 노름을 시작했습니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깎고 사업 10%를 폐지하겠다는 이른바 고강도 지출 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출 감축이라는 포장지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기만술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척하며 기존 사업을 쳐내지만 실상은 그 빈자리에 자신들의 치적용 새 사업을 가득 채워 넣겠다는 이중잣대 그 자체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런 돌려막기식 구조조정과 함께 5% 예산 증액 방침을 고수할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사상 초유 8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국가 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6,500조 원을 돌파했으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48%로 집계됐습니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달한 셈입니다. 특히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년 만에 5.0%포인트나 폭등해 역대 최고치인 48.6%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800조 원대 팽창 예산을 강행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세대 약탈적 재정 폭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무분별한 확장 재정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가 신용도를 위협한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증액 기조를 꺾지 않는 것은 당장의 정치적 환심을 위해 물가를 폭등시키고 국가 재정의 뿌리를 근간채 흔드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허울뿐인 구조조정 뒤에 숨어 팽창 예산을 밀어붙이는 이중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임기 내에 나라 곳간을 비우고 그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치적 쌓기용 예산 파티가 아니라 무너진 재정기강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건전 재정입니다. 국가 재정의 지적 가능성을 위협하고 미래를 인질로 삼은 권력의 폭주는 결국 국민의 냉엄한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OECD의 경고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과 구조개혁 방기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동발 쇼크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성장 전망을 상향했고 일본과 중국도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독 한국만이 성장률 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 미봉책에만 급급해온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과 구조개혁 방기가 초래한 결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물가입니다.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무려 0.9%포인트나 상향한 2.7%로 발표했습니다. 0.9%포인트라는 수치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부터 항공료, 공산품 가격까지 전방위적인 가격 폭등을 예고하는 경고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상황에서 물가마저 잡지 못한다면 민생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25조 원 추경이라는 포퓰리즘 처방에만 목을 매며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시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이 모순적인 행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 정부가 사활을 걸고 매달려야 할 일은 추경 구걸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근본적 개편과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적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유통구조 혁신을 통해 물가 안정의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대외 변수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역할입니다.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땜질식 처방은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폭주를 막아내고 규제 혁신과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적 생존 전략을 통해 민생 경제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로 한 추경 만능주의라는 환각에서 깨어나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성장 전망을 상향했고 일본과 중국도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유독 한국만이 성장률 1%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보다 미봉책에만 급급해온 이재명 정부의 안일한 정세 판단과 구조개혁 방기가 초래한 결과입니다.